여러분, 오늘은 전세나 월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는 분들이나 곧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낙찰받은 집에 세를 놓으려고 부동산에 메모를 많이 내놨었거든요. 근데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마음이 좀 초조해지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람 구해질 때까지 그냥 단기 임대라도 놓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라도 돌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 임대랑 에어비앤비 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거든요. 이게 임대만 잘 맞춰지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월세 계약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월세 맞추는 것보다 에어비앤비 굴리는 게 더 수익률이 많다라는 얘기는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에어비앤비 창업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인기가 많고 예약이 꽉 차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대부분이 원룸형이던가 복층형 오피스텔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소들이었어요. 서울이나 도심지 안에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연면적이 70평 이하여야 되고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등록 자체가 불가한데요. 그 이유는 외국인 관광 민박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름 안에 민박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박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남이 하루 정도 그냥 방 한 칸 정도 민박을 내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원룸 이런 데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한 방에서, 그것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잔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방이 적어도 2개 이상인 투룸 빌라나 아파트에서만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공동주택에서 민박업을 하려면 주변 이웃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웃들의 동의가 50% 이상을 받아야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 옆집이랑 윗집 아랫집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그 집들의 동의는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에어비앤비 할 건데 동의를 구하러 온다면 여러분들은 동의를 해주실 건가요? 매일매일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저 같아도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의 관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1년에 최대 120일까지만 내국인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불법 건축물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가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단기 임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단기 임대가 임대만 잘 맞춰지면 에어비앤비보다도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은 거예요. 강남역 부근에서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한 달 동안 단기 임대를 받게 된다면 월세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경매랑 이 수익률 높은 단기 임대랑 두 개 합쳤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 타경 109149 사건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2023년 3월에 총 4명이 입찰을 해서 1억 5,989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는데요. 여기 도면을 보니까 원룸형이었습니다. 이 집을 단기 임대로 줬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단기 임대는 보증금이 없고 전입신고를 안 할 거니까 대출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 주는 그런 빌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낙찰받은 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80% 원금이 1억 2,791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달 이자를 금리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2,791만 원의 5%를 수익에서 빼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분모 자리에는 실제적으로 들어간 실투자금에 대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아까 1억 5,989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여기에서 80%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억 2,791만 원을 빼준 다음에 곱하기 100%를 해주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40%가 넘게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현금 3,198만 원 가지고 연 월세 순수익이 1,281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일주일에 한 70만 원 정도까지 받는 물건도 있으니까 내가 들고 있는 물건, 임차 맞춰야 하는 물건은 어느 정도 단기 임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가지 사례를 더 볼 건데요. 이건 2020 타경 105648 물건이에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것도 보면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1회 유찰된 다음 1억 8,780만 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1억에서 2억 사이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낙찰받아서 단기 임대를 맞춘다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오래 살다가 나가는 사람이 아닌
아닌 금방금방 사람이 바뀌니까 에어비앤비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예약이 금방금방 되는데 단기 임대도 잘 나갈까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퇴거할 때 집에 있는 물건들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되실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3M2는 잠깐 살 집을 구하는 게스트랑 단기로 집을 임대를 주고 싶어하는 호스트를 연결하는 단기 임대를 주로 하는 플랫폼이에요. 최소 일주일 단위로 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물건을 내놓고 임대를 맞추는데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번 임대 끝나고 다음 임대 안 맞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임대를 맞출 때 원상복구 의무조항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게스트로 온 사람이 물건을 다 엉망으로 해놓고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안 하시고 안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 더럽게 하고 나간다고 하면 관리비랑 청소비는 그 게스트한테 내라고 할 수도 있고 33M2 어플을 통해서 결제되기 때문에 정산도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분들은 매일매일 손님이 바뀌니까 매일매일 가서 청소를 하던지 신경을 매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기 임대는 최소 일주일 단위니까 에어비앤비보다는 훨씬 덜 손이 갈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세나 월세를 맞추려고 하면 부동산을 이야기해서 그 부동산에서 인터넷으로 매물을 올려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단기 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은 33M2 어플을 이용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동안 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 부동산에 단기 임대를 내놓는다 하면 임차 맞출 때마다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세 받는 것보다 중개 수수료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플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기 임대를 그냥 일반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건 엄두도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33M2 어플로 이제 중개 수수료비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단기 임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도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나는 어플 같은 거 사용할 줄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33M2에 등록하시면 1대1로 매니저를 연결시켜줘서 그 매니저가 방 등록하는 것부터 관리까지 다 해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매번 집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훨씬 신경 써야 될 것도 확 줄어들겠죠. 서울뿐만 아니라 분당, 용인, 인천, 경기, 제주, 부산, 강원도 같은 많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단기 임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동네도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파트랑 빌라뿐만 아니라 아까 에어비앤비는 원룸이랑 오피스텔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단기 임대는 아파트, 빌라뿐만 아니라 원룸, 오피스텔, 고시텔, 호텔까지도 다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만약에 고민하고 계셨다 하면 이 단기 임대 쪽으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규로 등록해 주시는 분들의 대상으로 단기 임대 다해드림이라는 프로모션이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이때 등록해 주시는 분들은 단기 임대 금방금방 잘 나갈 수 있도록 집안을 이쁘게 사진도 찍어서 등록해 주고 임대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나 세무 상담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1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따로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만 받는 것도 몇십만 원씩 받아가잖아요. 이런 비용이 은근히 정말 아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단기 임대 줬는데 그 집에 들어왔던 게스트가 기물파손 같은 걸 한다 하면 1,000만 원까지도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단기 임대 해줄 수 있겠죠. 특히 얼리버드 기간이라 해가지고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 그 사이에 등록한 방은 6개월 동안 수수료를 50%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단기 임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참에 33M2에 등록하셔서 수수료 감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은근히 플랫폼 수수료 나가는 게 아까울 때가 많은데 지금 등록하면 수수료 50%나 감면 받을 수 있다니까 등록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좀 일찍 등록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 등록을 해준 임대인들을 초대해서 부동산 강사 초청 강연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 들으러 가가지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강연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임대줄 집이 없어도 곧 경매 낙찰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월세로 제2의 월급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서비스라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혜택들을 모두 받아보시려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등록 신청을 클릭해 주시고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아래 링크를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